안녕하세요. 코인 생존기의 차례입니다. 데일리 영상 시작합니다. CPI 발표가 있었어요. CPI가 이전에 3.3%, 어제는 실제 3.0%, 예측은 3.1%여서 줄었어요. 많이 줄었는데 시장이 쭉 위로 올랐다가 바로 이제 지금까지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PI가 하회에서 올라야 되는데 비트는 페이크 상승을 보여주고 현재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점이고, 9월 금리 컨센은 어제 CPI 이후로 83%까지 증가해서 발표 이후로 10% 넘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9월에 금리를 인하한다는 컨센이 지금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9월 금리 인하가 70%에서 85%까지 증가한 걸로 볼 수 있고, 올해 금리 인하는 두 번, 혹은 2.5번 정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내년 7월 달까지 금리 인하가 거의 5.5번, 5번에서 6번 정도의 금리 인하가 내년 7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앞으로 1년 이내에 일어날 일이에요. 옛날에 22년도에 첫 금리 인상 때는 비트가 가격 영향을 많이 안 받았죠. 왜냐면 이미 비트가 조금 떨어지고 있는 시점이어서. 근데 금리를 인상할 때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비트가 떨어졌잖아요.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번에도 금리를 인하하는 것과 무관하게 비트가 뭐 오르던가 형보하던가 하겠지만, 금리가 인하한다는, 앞으로 계속 떨어질 거라는 컨센이 자리 잡으면서 내년에는 그럼 비트가 또 올라가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죠. 자, 53K 저점일 때도 공포였던 지수가 현재는 극단적 공포에 진입을 했다라는 건데, 비트가 지금보다 가격이 아래일 때가 그냥 공포였는데, 오히려 조금 변동한 지금 상황이 더 극단적 공포다라는 거는, 시장이 아무래도 심리가 진짜 가격과 무관하게, 무관하진 않죠. 그러니까 반등과 무관하게 아래에서 이렇게 횡보하는 시간이 있고 그 시간이 길어지면, 아무래도 사람들은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공포감에 빠지게 되는 것 같은데, 되게 재밌는 게, 상승 때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되게 많은 대부분의 사람과 제 주변에 원래 코인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진짜 상승 거의 끝물 한 달 전, 빠르면 세 달 전쯤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이미 올랐을 때 언론을 타고 매스컴을 보고 비트코인 지금으로 사야 되나 해서 들어오는 것 같고, 반대로 지금 것 같은 상황, 떨어져서 이미 횡보하고 있는데 와 이제 안 오르나 보다라고 하고 파는 것 같습니다. 뭐 이건 그 사람들이 이제 못한다의 개념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심리적 작용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고요. 독일 정부가 비트를 파는 게 가장 이번 시장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죠. 이게 거의 악재 중에 악재라고 여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5만 개의 비트코인이 독일 정부가 있었는데 지금 9,094개가 남았다라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받긴 했어요. 독일 정부가 왜 팔까요? 뭐 제가 어떻게 알까요? 독일 정부에서 뭔가 이제 그 회수한 비트코인이잖아요. 불법적 자금을 통해서 벌어들인 비트를 정부에서 회수한 건데, 뭐 파는 건 자기들 마음이겠죠. 그냥 지금 팔아야겠다고 생각하면 파는 거고. 애초에 일단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부분의 일단 정부 관료들은 일단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호적인 사람들은 많진 않아요. 그냥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심지어 워렌 버핏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항상 욕을 하는 세상이니까, 뭐 앨런 머스크가 좋아한다고 하고 잭도시가 좋아한다고 하지만,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정부에서 일을 하다 보면 어 공무원이고 또 리스크를 좀 헤징하는 경향이 더 크다 보니까, 비트를 당장 팔아서 돈으로 바꾸는 게 이들한테는 유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거의 벌써 5분의 4가 판매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와중에 어젯밤에 있었던 뉴스인데, 이제 SEC가 BUSD를 조사하려고 팍소스를 조사했잖아요. 그래서 BUSD를 한번 조지는 바람에 바이낸스에서도 지금 BUSD 발행을 멈추고 FDUSD인가? 이제 홍콩에서 라이센스를 얻은 그거를 발행하고 있었죠. 근데 증권이 아니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SEC는 이제 패배한 측에 서게 됐고, 지금 CFTC 위원장이 최근 모든 암호화폐 7, 80% 증권이 아니라고 말한 후 대부분 사실 지금 진짜 증권이 아닌 결과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SEC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팍소스에 대한 조사를 종료했다. 팍소스가 두바이에 본사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어쨌든 바이낸스 BUSD 스테이블 코인 증권을 아니라고 선언을 했고, 이에 따라서 바이낸스가 다시 조금 더 뭔가 일어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순간부터 살짝씩 코인베이스의 거래량을 뺏기기도 했고, 여러모로 바이낸스가 조금씩 거래량이 빠지고 있었는데, 어, 다시 돌아올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낸스는 지속적으로 뭐 가장 큰 거래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현재 구간 지금 비트코인 매수자들이 되게 큰 고래들이 매수를 한 정황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보면 비트가 이미 좀 올랐을 때에 구매자가 많이 나타났어요. 이거는 뭐 사실 돈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인간이기 때문에 다들 비슷한 실수를 하는 것 같아요. 고점 부근에서 큰 매수가 있었고, 이번에 그걸 해칭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점에서 큰 매수가 있었다. 그럼 이들의 평균값은 쉽게 말하면 여기서 산 사람과 여기서 산 사람이 동일하다면 73K와 57, 53K의 중간값을 놓고 보면 거의 60, 한 4K 정도 되겠죠. 이 정도가 매수 중간값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건 엔비디아의 이제 CEO 역할을 맡고 있는 잭슨 황이 한 얘기인데, 잭슨 황이 이더리움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뭐 엔비디아 자체가 옛날에는 이제 이더리움을 채굴할 때 사용했던 그래픽 카드이기 때문에 당연히 좋게 얘기를, 옛날이었으면 당연히 좋게 얘기했구나 싶었겠지만, 이더리움이 이제 POS 전환을 하고 나서부터 채굴을 이제 그래픽 카드로 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게 얘기한다는 거는 정말 그럴싸한 이유가 있고, 잭슨 황 자체도 이더리움의 비전에 공감하고 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자산 운용사들의 홈페이지는 벌써 이더 ETF 물량을 트래킹할 수 있는 페이지까지 생겼다. 곧 ETF가 될 거고, 아마 ETF가 되면 엔비디아 혹은 잭슨 황은 이쪽 이더리움 관련된 ETF에 관심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보면 그리고 나스닥과 비트코인인데, 나스닥이 비트랑 엇박을, 그러니까 정박은 아니에요. 정확히 보면 어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러니까 정박도 아니고 엇박도 아닌데, 어쨌든 엇박을 탈 때가 꽤 많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10월 달부터 24년도 초까지 보면은, 그러니까 작년 말쯤을 봤을 때 이렇게 비트가 저점 횡보하고 쭉 쏠 때 나스닥은 떨궜고, 비트는 진짜 말도 안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이게 거의 뭐 한 2만부터라고 그냥 보면, 원래 15,000인데 여기가, 아니 2만 얼마인데, 맞아, 24,000, 25,000인데 25,000부터 73,000까지니까 75,000까지로 대충 계산할게요, 최고점이. 그러면 그냥 3배잖아요. 나스닥은 배 따리로 오르진 않았으니까 그러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비트가 오를 때 더 많이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항상 보면 나스닥이 잘 갈 때 비트가 안 가는 경우에서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혹은 코인을 하는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데, 결국에는 비트가 더 가고 나면은 또 그 또한 해소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비트가 오른다고 알트가 똑같이 더 많이 오르거나 따라 오를 거라고 보장을 할 수 없다는 점. 그래서 나스닥 오를 때 아프고 비트 오를 때 아프고, 결국 나중에 어느 특정 시점을 찍고 났을 때, 시장의 끝이라는 지점을 찍고 났을 때는, 뭐 지금까지는 알트 들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큰 수익을 봤으니까, 뭐 대부분의 알트, 뭐 이상한 거 말고요. 그래서 알트를 사람들 고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긴 하네요. 자, 이렇게 오늘 PT는 마무리하고 영상 이제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고 계신데 일단 나스닥 먼저 볼게요.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어제 CPI가 하회했는데도 불구하고 음봉이 떴습니다. 그래서 매크로에 대한 의의를 많이 두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매크로에 대한 의의를 두지 않는다는 거는 거의 제가 올해 초부터 그냥 아예 딱히 중요한 것 같지 않다는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도 별로 중요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너무 의미 두지 마세요. 금 같은 경우는 사실 양봉이 뜨면서 이제 차트적으로 주봉을 봤을 때 다시 신고점을 가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 차트가 좋은 상황이고, 달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속적으로 저항을 맞으면서 앞으로 떨어질 다이빙 할 구석만 남았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일단 달러가 좀 안 좋으니까 결국 비트랑 나스닥 쪽에는 좋을 가능성이 높고, 비트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 일봉 상황에서 보라색 선에서 이제 지지를 받고 올랐는데, 결국 지난 영상에서도 V자 반등보다는 현재 구간의 박스권에서 오른쪽으로 기간 조정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기간 조정이 차라리 이러한 박스권 기간 조정 괜찮아요. 지금 이때 있었던 이 박스는 너무 큰 박스였잖아요, 사실. 근데 저점을 찍고 나서의 박스권이 길어지면
그 다음 올라갈 때 좀 기울기가 가파르지만 긴 상승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약간 이러한 느낌으로 상승을 할 거다라는 베팅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었던 이 상승 이후에 쭉 올라가더니 계속 올라가서 또 올라갔죠. 이렇게 여기 지금이 이러한 구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혹은 이러한 구간들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의 조정과 이 횡보는 뭐 매우 사실 시간 지나서 봤을 때는 유익하고 좋은 구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주봉으로 보더라도 일단 이 보라색 선이 지켜지고 있다라는 관점에서는 시장이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일봉에서도 결국에 다시 재차 53,673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53,700대 정도? 근데 여기를 안 떨어지고 이제 위에서 횡보하면서 올라가는 게 좋긴 한데, 혹시나 스프링 형식으로 횡보하다가 다시 떨궜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을 할 수는 없지만 결국에 이 보라색 선만 지켜준다면 차트적으로 매우 좋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주봉 상황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 도미넌스 자체가 이제 지지선이 뚫렸어요. 그 말은 뭐냐면 아마 뭐 특정 알트들, 몇몇 알트들이 이제 비트보다 퍼포먼스적으로 더 좋을 수 있다. 알트장이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좀 혼동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산 알트는 안 간다고 알트장이 아니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거든요. 근데 바이낸스나 업비트나 있는 대부분의 알트, 그러니까 좀 많은 알트들이 비트보다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놓여져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완전 알트 불장은 아니지만 세미 알트장 같은 느낌으로 일단 지금 우리는 그러한 장을 마주하고 있다. 비트가 횡보를 하더라도 오르는 알트가 있을 것이고, 비트가 오르더라도 알트가 조금 더 오르는 알트들이 꽤 있을 거다. 그게 아마 대표적으로 이더리움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결국 비트 도미너스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거는 시총 2위인 이더리움이기 때문이죠. 그러한 관점으로 지금 시장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침 이더 차트 잠깐 볼까요? 이더 차트 잠깐 보면 거의 이더도 뭐 차트가 나쁘진 않습니다. 이게 잠시만요. 좀 차트가 지저분하죠. 근데 어쨌든 이더리움 자체도 다음 주에 뭐 ETF가 나오네 마네 이제 그런 얘기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더 ETF 이후에 이더가 조금 더 퍼포먼스 좋게 보여주면 당연히 도미노스는 비트는 떨어지면서 이더한테 이목이 집중이 되겠죠. 지금 차트가 진짜 좀 더러운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더럽고 캔들 자체도 별로 좋은 캔들, 그러니까 딱딱 맞는 막 그런 캔들은 아닌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하단의 꼬리를 지속적으로 지켰다라는 것 같아요. 보면은 이더는 어떻게 보면 박스권에 있는 거고, 비트가 오히려 박스권을 깨고 아래로 간 것 같습니다. 대신 이더가 많이 오르진 않았죠. 지금 이더는 완벽히 이 안에 있고, 위에 보면 빨간색 저항선이 하나 보이죠? 이 선을 뚫어주면 매우 좋을 것 같다. 3,912달러를 뚫어주면 전에 있었던 21년도의 고점 4,800달러까지는 거의 확정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상황이고, 위에 저항은 저는 이 초록색 선이, 비트는 부처빔 때 생긴 이 선을 지키지 못했지만 이더는 저항 작용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더가 많이 올랐을 때 무조건 이 초록색 선 얘기를 할 텐데, 이 선 기준으로 저항 잡으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차트적으로는 사실 이더는 나쁘지 않네요. 보면 이평선 기준으로도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고, 그냥 조금 덜 오르고 덜 빠질 뿐이지 이더가 방어가 어떻게 보면 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토시적으로 봤을 때도 아마, 네, 사토시적으로도 일단 여기서 횡보를 하고 있죠. 요 검은색 구간 여기 뚫어주면은 제가 뭐 영상에 남기겠지만, 뚫어주면 추가 상승을 바라보는 관점이 생기기 때문에 매우 좋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고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